여시제 부원장으로 계신 이광재 부원장님께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될 주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오버뷰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약 한 40명의 학자들이 그 동북아의 경제와 문화 협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래서 1,400편의 논문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4개의 토픽을 다시 분석을 했고, 그 중에 한중일로 미국이 서로 만날 수 있는 4개의 토픽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의 시대를 넘어서 도시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협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나비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와 언어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시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13세기부터 17세기에 팍스 발티카라고 한자동맹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런던과 베를린과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170개의 도시동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낮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콘토르라는 각 자유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단의 구역이 있어서 이 구역을 통해서 가장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일어났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르네상스를 14세기, 16세기를 만든, 오늘날 서양을 만든 르네상스의 힘은 바로 경제력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경제력은 베니스와 피렌체와 제네바 이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 경제의 힘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바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도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각 도시대 도시별로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가장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커맨더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원거리 무역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도와내서 원거리 벤처 무역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이 르네상스 경제가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팍스 발티카나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보면서 저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힘을 합치게 되면 전 세계 GDP의 25%에서 30%가 됩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게 되면 점점 더 이 세계 경제 중심은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블라디보스톡과 상하이와 인천, 웨이하이와 인천, 부산과 후쿠오카, 일본과 블라디보스톡 이 주요 거점 도시들이 과거 발티케나 르네상스 시절처럼 우리가 완전한 경제의 협력의 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재 중국의 웨이하이와 인천은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페리 열차를 이어서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것,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각 웨이하이와 인천에 일정한 오피스를 두어서 과거 르네상스 시절에 대사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최대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과 후쿠오카, 블라디보스톡과 일당한 모델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게 됐을 때 마치 조그만 나라인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이라는 데서 증권거래소와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경제 강국에 일어섰듯이 저희는 제도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선진적인 제도,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그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시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아젠다입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 에너지 협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뒤에 처칠 수상은
이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유럽이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모네는 우리가 경제 협력을 통해서 유럽이 하나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쓰고 있는 가스 생산입니다. 가스 소비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현재 쓰는 가스보다 훨씬 더 많은 가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전부 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이 써도 모자라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러시아의 가스를 가지고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가스 협력을 이룰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이를 이뤄나가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런 소비 추세를 우리가 가장 협력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 현재 중동에서 일본,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프리미엄이라고 훨씬 비싼 값으로 사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가스 협력이 일어나게 될 때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우리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각자 자국의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많은 연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나비 프로젝트입니다. 실크로드가 6,800km의 실크로드가 중국서 바그다드까지 갔던 실크로드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했습니다. 그 뒤에 1492년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유럽과 아메리카가 연결됐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2040년에서 2050년에 되게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기점으로 하면 부산과 일본 그 사이에, 홋카이도 그 사이에 이 러시아를 지나가게 되면 최단거리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중간은 앞으로 호치민시와 암스테르담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 호치민의 오른쪽에 있는 도시는 전부 이 동해항을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서 북극으로 가게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중국 여기 후한강 교수님 계시고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은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 현대판 실크로드. 저희는 제안합니다. 북극 항로와 실크로드가 만나게 된다면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1대1로와 태평양이 만나는 러시아, 북한 인근에 거대한 항구 자유도시를 만들 때 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면 북극 항로와 1대1로가 만나면 원대한 원이 생깁니다. 나비의 왼쪽 날개가 생기는 것이죠. 레프트 윙. 그 다음 또 하나는 북서항로가 열리게 되면 알래스카를 해서 이것은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나비의 오른쪽 날개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원대한 원 왼쪽 날개와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잇는 오른쪽 날개가 연결되면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버터플라이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꿈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애벌레처럼 버터플라이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나비가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면은 나비가 날아갑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문화의 다리를 놓자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의 노력의 역사고 땀과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문화의 다리를 놓자는 것. 1963년도에 엘리제 협약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드골 대통령과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 간에 맺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TV 채널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8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독일과 프랑스를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하는 30만 개의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결과 유럽이 하나가 되는 결국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유레일 패스를 만들어서 유럽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막 방송을 보면 스페인어로든 영어로든 독일어든 어떤 거로도 볼 수 있는 자막 방송을 만들어서 그들의 문화적 협력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유레일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제안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공항에 도착하면, 식당에 도착하면, 거리에 오게 되면 모든 간판과 안내판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어로 5개 나라로 쓰는 운동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요 방송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러시아든 원하는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자막 방송을 하는 것을 함께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가까워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럽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시아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시아 동북아가 하나 되는 마음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1936년도에 손기정 선수가 1936년도에 동경부터 베를린까지 갔던 기차 티켓입니다. 근데 현재는 북한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시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럽에 유레일 패스가 있다면 우리는 유라시아 레일 패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칸센을 타고 코레일을 타고 우리가 중국으로, 러시아로, 몽골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가지게 되면 청소년들이 훨씬 더 디스카운트된 값으로 우리가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레일 패스를 만들면 훨씬 더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전쟁을 하는 열망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피터 대제는 베츠러스부르크라는 얼작은 항구를 열면서 고난 끝에 오늘의 러시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일본의 일단의 젊은 지도자들은 유럽을 배워서 자기네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일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은 그 가난한 나라를 농업혁명을 통해서 신중국을 건설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이유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석탄 철강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EU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은 6.25라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땀과 눈물과 희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치 지도자와 경제 지도자와 싱크탱크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의 꿈의 역사와 도전과 눈물과 땀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동북아와 평화와 세계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신경제 엔진을 갖자는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작은 작지만 먼 훗날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노력했던 이 모임이 먼 훗날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던 이 작은 셈으로서 천하의 한 셈도 작은 셈에서 시작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셈을 함께 만든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